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머신러닝 관련 호기심 해결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몇 년 전에 한번 비슷한 GPU 성능 벤치마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AMD에서 작년부터 윈도우즈 파이토치를 네이티브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능을 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직접적인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엑스박스 로그 LEX를 구입하게 됐고, 로그 LEX가 사실은 게임용이긴 한데, 이런 모바일 저전력 기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학습을 할 때 저전력에 이점이 있다거나 혹은 학습 시간상에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은연중에 여러 번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주식시장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 개별 모델을 3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델을 30개 정도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모델을 만들 때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만들 수 있어야 하루 안에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저도. 저전력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메인 컴퓨터에서 일부 만들고 이 엑스박스 얼릭스에서 또 조금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합쳐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운용이 가능할까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겉으로 보기에 스펙상으로 활용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UMPC 치고 메모리가 24기가로 넉넉하고, 그 다음에 VM 사이즈를 24기가 내에서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메모리로 12기가, VRAM으로 12기가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메인 메모리로 8기가, VRAM으로 16기가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여유 있는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학습하려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엑스박스 ROG LEX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요. 때마침 작년 9월에 AMD에서 파이토치 온 윈도우즈 네이티브 지원을 시작했고, 실제로 설치를 해보니까 설치 가이드에 따라서 문제없이 설치가 됐고, 그래서 성능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그래픽 카드랑 비교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엑스박스, ROG, 멀리X까지 이 세 가지 GPU 디바이스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학습에 대한 성능을 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실험에 대한 제한사항을 먼저 얘기 드리면, 이 제한사항은 제 관심사에 한정된다는 거, 주식시장 예측 모델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딱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단순 시퀀셜 레이아웃만 다룬다는 거예요. 다른 레이아웃들, 뭐 시계열 레이아웃이든가 이미지 관련된 레이아웃이라는 거. 이런 네트워크 레이아웃은 다루지 않는다. 시퀀셜 풀리 커넥티드 레이아웃만 다룬다는 거. 그 다음에 학습과만 관련된 성능을 측정할 거예요. 측정하는 내용은 학습에 걸리는 시간, 학습에 사용한 전력 소모, 이렇게 두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학습이랑 추론이 개별적인 프로세서로 돌아가는 형태로,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추론의 워크로드가 훨씬 많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에 대한 워크로드가 훨씬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주식시장 예측 모델은 어차피 추론에 대한 워크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론 관련된 내용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언급해 볼 만한 사항이 있다면 엑스박스 ROG LX에서 APU가 라이젠 G2 익스트림인데, 라이젠 G2 익스트림은 개별적으로 NPU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PU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추론 과정의 성능이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추론 성능은 관심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추론 성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 성능 비교 대상 중에 하나인 RX 6800이 공식 지원기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험 빌드를 설치해서 성능을 측정하게 됐어요.
제가 쓰는 기능이 전체 기능 셋의 일부분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험 빌드에서도 문제없이 동작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공식 지원기기가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거나 기능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사전 지식 얘기 드리면요. 사전 지식에 텐서플로트 32가 있거든요. 이 텐서플로트 32가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플로팅 포인트 32 계산에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19비트 실수 포맷인 거죠. 오리지널 플로팅 포인트 32는 4바이트죠. 그래서 32비트고 그 텐서플로트 32는 19비트인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계산 정확도를 약간 손실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성능 향상을 취하는 일종의 옵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용자가 플로팅 포인트 32 대신에 텐서플로트 32를 쓰겠다. 예를 들어서 행렬 곱셈의 연산 안에서는 텐서플로트 32를 쓰고 이제 최종 결과는 플로팅 포인트 32로 반환해서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 비용을 줄이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실험을 할 때 텐서플로트 32를 쓰는 경우, 플로팅 포인트 32를 쓰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엑스박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게이머들을 위한 윈도우즈 구동 모드이거든요. 엑스박스 모드를 키면 첫 번째로 컨트롤러 기반의 게임기 같은 UI로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필요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가지고 자원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자원을 반환하더라도 성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성능에 조그만 차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이번 실험에서. 실험에 사용할 뉴럴 네트워크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밑에 있는 도식처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원본 데이터는 200만 개의 표본을 가지고 있고 특성값이 107차원이고 결과는 1차원이고 200만 개의 표본에 107차원인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넣고 5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를 거쳐서 결과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되는 값은 학습을 할 때는 먼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으로 통과를 시켜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에서 실제 결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차이를 거꾸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으로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 번 도는 과정을 원 이포치라고 부르고 100번 수행한 다음에 수행 시간이랑 전력 소모량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레이아웃을 설명드리면서 실험의 설정을 추가적으로 얘기 드린 거고요. 실험에 사용하는 기기는 3가지지만 그렇지만 엔비디아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텐서플로트 32를 쓰는 옵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켜는 경우를 추가하면 실험 대상이 하나 늘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 로그 LEX에서 엑스박스 모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험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가지 설정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는 왼쪽 위에 있는 이 박스가 단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포스 RTX 3080 Ti 텐서플로우 32 정확도를 켠 경우에는 100번의 학습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40W를 소모했고 수행 시간은 75.9초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라데온 RX 6800의 경우에는 100번의 학습을 하는데
156W가 들었고 181.14초가 들었다라는 거고, 라이젠 G2 익스트림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W를 소모했고 1794초가 들었다는 거죠. 100번을 학습하는데, X축은 수행시간, Y축은 전력 소모량을 나타내는 형태로 결과를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본 그래프의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이게 총 전력 소모량이 되거든요. 같은 학습량에 대해서 얼마나 전력을 사용했는지 합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순수하게 플로팅 포인트 31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RX 6800이 꽤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절약하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3080 Ti의 경우에도 텐서플로트 32 옵션을 킨다면 전력량을 소모할 수 있지만 정확도를 희생해서 계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정한 비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원본 결과에서 이제 시간축만 떼가지고 수행 시간만 떼서 전력 소모량과 상관없이 시간 성능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당 계산량을 나타내는 거고, 순수하게 플로팅 포인트 31을 사용하는 경우만 살펴보면 3080 Ti가 당연히 체급이 크니까 더 많은 양을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큰 6800이 계산을 더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라이젠 G2 익스트림은 계산량이 많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라이젠 G2 익스트림은 3.3 이포치를 분당 계산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GPU 디바이스들이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상의 성능을 반영해서 실제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고, 이론상의 성능으로 실제 시간당 성능을 나누면 그러면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이 기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효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플로팅 포인트 32를 사용하는 경우만 순수하게 살펴보면, 이때도 RX 6800이 성능이 잘 나오고 그 다음으로 3080 Ti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라이젠 G2 익스트림이 무척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80 Ti나 RX 6800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실효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드리면, 라이젠 G2 익스트림은 기대 이하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일반 학습 용도로 부적합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다른 기기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도 2배면서 학습의 실효율도 절반 이하라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만 미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추론하는 경우에 NPU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성능이 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컴파이 UI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만약에 NPU를 활용할 수 있다면 기대 이상의 성능으로 우리가 뭐 이미지를 제네레이션 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젠 G2 익스트림이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요인을 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전용 VRAM이 부재하다는 거죠. 일반 시스템 메모리를 나눠 쓰는 형태라서 직접적으로 그래픽 전용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 35W로 전력 제한이 되어 있고 작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소한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전력 제한을 걸고 스로틀링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엑스박스 모드의 성능 향상은 없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여기 실험에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디바이스에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CPU 부하가 크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 플로팅 포인트 32 성능만으로는 RX 6800도 충분히 전력 소모량이나 실효율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디펙토인 쿠다에 밀려서 엔비디아 디바이스를 주로 쓰지만 ROCm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큰 기업이 아니라 모델을 가내수공업 하는 사람들 얘기인 거죠. 6000 시리즈 이상의 AMD GPU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식의 모델 학습용 혹은 모델 추론용으로 활용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전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가격 설정 모델을 선형 모델로 근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의 결론이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더 이상 GPU 성능을 그닥 개선을 하지 않고 공정 향상을 통해 반도체 집적률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양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3000 시리즈 이후로 4000 시리즈, 5000 시리즈에는 계속해서 반도체 집적률이 올라갔고 그래서 가격도 올라갔고 단위 코어 자체의 성능은 그닥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는 솔직히 더 이상 GPU 코어 성능, 하드웨어 성능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반면에 AMD가 ROCm을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충분히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을 만든다면 가정에서 모델을 만드는 소규모 모델 빌더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랑은 관련이 없지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라이젠 G2 익스트림의 NPU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컴파이 UI가 NPU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긴 한데 누군가가 시도해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라데온 6000 시리즈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쓰고 계시다면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